진료 오시는 분들마다 뭐 더 여쭤볼 거 없으세요? 하면 그렇다면 간에 좋은 영양제도 뭡니까는 밀크시슬 도움되지 않나요? 뭐 우루사나 아니면 그런 밀크시즈 계열은 전반적으로 다 라서요. 간 기능이 떨어진 사람하고 발기부전하고는 어떤 관계예요? 매우 높은 영양 관계가 있어서요. 간이 안 좋을수록 자, 김철중의 이름은 낳는다. 지난 시간에요. 오늘 간 건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보는 의사원지 유정주 순천향대 부천병원의 소화기내과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왜 주로 간질 환자는 남자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면 간 보는 의사 누나로 누나. 해야지. 네, 제가 여동생이 있어서 언니가 조금 더 이게 좀 친근한 호칭이어서 그걸로 했습니다.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환자분들도 그렇고 좀 그 영양제에 대한 질문도 좀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거의 진료 오시는 분들마다 뭐 더 여쭤볼 거 없으세요? 하면 항상 끝날 때 그렇다면 간에 좋은 영양제도 뭡니까는 100% 나오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 간에 좋은 보조 영양제 이런 게 진짜 있어요? 없죠. 없어요? 네. 밀크시슬 도움되지 않나요? 뭐 우루사나 아니면 그런 밀크시즈 계열은 전반적으로 다 그냥 간 보호제라서요. 불필요한 영양제 너무 많이 먹지 않는 게 오히려 지금은 나은 것 같아요. 우루사도 처방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루사를 직접 처방하는 경우는 네. 어떤 경우? 그 만성 간질환, 간 수치가 상승돼 있거나 뭐 간경화증은 일반적인 간질환에 대해서는 우루사 처방을 많이 하고 있고요. 뭐 황달이 있거나 아니면 담석이 있거나 이제 뭐 그런 경우에 담석을 이렇게 제거하는 역할은 못 하는 거죠. 네, 제거는 안 되고 이제 그 생성을 조금 줄여주는. 네. 아 그리고 요새 비타민 같은 경우에 오버도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 네. 그건 괜찮아요? 비타민 그 메가도즈가 비타민 C에서 되는데 C 자체는 간에는 큰 영향은 없고 메가도즈 하더라도 네, 간 수치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비타민 D는 어떤가요? D도 일단 뭐 우리 일반적으로 먹는 정도는 괜찮으시고 이제 너무 많이 케이스 리포트 논문 보면은 막 50알씩 뭐 이렇게 먹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좀 간에 영향을 주긴 하는데 그렇게 상식 밖으로 드신 분이 많지는 않으셔요. 근데 멀티비타민 보면은 그 A, B 뭐 다 있잖아요. 네네네. 그걸 매일 막 먹으면 나는 저게 정말 건강에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어느 정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저희가 독성 간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독성 간염이 용량에 비례하는 독성 간염이 있고요. 이게 이제 유명한 게 타이레놀이죠. 그러니까 보통 650ml 기준으로 했을 때요. 하루에 한 6알 정도까지는 일반인들은 큰 문제가 없고요. 근데 이제 기저 간질환이 있는 분들은 하루에 한 4알 정도, 650ml 기준. 네. 그거 조심해야겠네, 진짜. 그래서 엄청 많은 타이레놀 먹으면 간 안 좋아진다. 이건 이제 대부분 알고 계신데 실제 임상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용량과 관계없이 알레르기 반응처럼 그러니까 뭐 복숭아 하나만 먹어도 이렇게 막 두드러기 나는 것처럼 그냥 나랑은 크게 문제 안 될 줄 알았는데 한 번 먹고 간 안 좋아지고 이런 경우가 좀 많습니다. 독성 간염 면에서는 필요한 영양제 한 한두 개 정도만 먹고 뭐 광고하는 거 다 이렇게 챙겨 먹지 않는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럼 평소에 간의 건강을 위해서 이런 걸 하면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추천하시는 게 있을까요? 되게 기본적인 것들인데요. 정기 검사를 계속 좀 받는 게 좋고, 그러니까 국가에서 뭐 2년마다 한 번씩 나오고, 특히 뭐 비형 간염분들은 40세 이후부터는 6개월마다 거의 공짜로 해주거든요. 아주 기본적으로 나오는 검진에 딱 3가지 항목이 있거든요. 간에 해당되는 게 AST, ALT, 감마GT 이렇게 3개가 딱 돼 있고, AST, ALT는 둘 다 간세포의 어떤 깨진 정도를 반영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세포가 많이 깨질수록 수치가 올라가는데 이 중에서는 ALT가 조금 더 간에 특이적입니다. AST는 다른 데서도 만들어지는데 ALT는 거의 간만 이게 만들어지고요. 감마GT도 뭐 간 안에 약간 그 담관 주변에 세포가 깨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요. 감마GT는 비만하고 술 요 2개가 제일 강력한 영향인 것 같습니다. 이제 AST, ALT는 40 기준, 그다음에 감마GT는 한 70 기준으로 그거보다 이제 상회하면은 높아졌다 이렇게 되고 결과지 적혀 나옵니다. 뭐 간 기능 수치 이상 이제 그렇게 되면 가까운 내과라든지 이제 뭔가 영상 검사, 복부 초음파를 저는 1차적으로 해보시는 거를 권유를 드리고요. 그래서 내과에서 검사를 하고 뭐 그냥 단순 지방간 같으면 살 좀 빼면서 보면 되고 그게 아니라 다른 원인이면 이제 추가적인 검사가 좀 필요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운동 챙기고 운동은 비알코올성 지방간, 대사이사성 지방간 있는 분들 안에는 필수로 이제 권유를 하고 있고요. 운동은 근데 설렁설렁하면 안 되고 중등도 운동이라 그래가지고 움직였을 때 땀이 좀 나고 심박수가 100에서 120회 그 정도 상회하는 정도 강도의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럼 좀 간에 좋은 음식이 있을까요? 간에 좋은 음식을 이게 간경화인 분들한테는 저희가 뭐 어떻게 드시라 얘기를 드리는데요. 그냥 일반적 그 전 단계에서는 이제 약간 이제 살찌게 되는 그런 지방간이 생길 만한 음식들은 당연히 피하는 게 좋고 튀김 뭐 이런 거. 네네네. 그리고 뭐 그런 과도한 영양제들 그 정도입니다. 커피는 어떻습니까?
커피는 의외로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돼 있습니다. 정말요? 네, 네. 그래서 이게 보통 하루에 3잔에서 5잔까지는 먹으면 먹을수록 조금 더 예방 효과가 있다고 돼 있고, 그리고 뭐 미국 같은 데는 지방간 가이드라인에서 커피를 마셔라라고 이제 권유를 하더라고요. 예. 보통 이제 WHO가 그 커피 하루에 2-3잔은 심혈관에 좋은 영향을 준다. 그래서 권장을 하고 있는데 간은 약 3-4잔. 3잔에서 5잔. 네, 네. 그럼 간경화 환자가 챙겨야 될 식사 습관이나 뭐 이런 생활 습관 이런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특히 간경화에서 합병증이 생기는 이제 그 단계에서는 한 3가지 정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는 저염식. 그래서 하루에 염분 5g. 5g이 이제 나중에 드셔보시면 정말 닝닝합니다. 그럼 이제 이걸 바로 5g을 할 수는 없고, 일단 첫 번째 단계는 10g, 하루에 10g 정도부터 이제 차차차차 줄여가시는 거를 목표로 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단백질을 좀 많이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몸무게 기준으로 단백질을 1g 드시라고 얘기를 해서요. 70kg 남자면 하루에 70g의 단백질을 먹어야 되는데 엄청난 양이거든요.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거를 뭐 음식으로도 그렇고 뭐 저희가 다른 먹는 BCAA 제제 같은 거를 이제 병원에서 처방해드릴 때도 있는데 단백질 좀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는 야식을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식을 야식이요? 먹으라고요? 간경화 환자들은 금식을 너무 오래 하게 되면은 몸 안에서 에너지가 없으니까 근육을 없애버려요. 근육을 태우게 돼서. 그래서 더 예후가 안 좋아져서 저녁 9시, 10시쯤에 간단하게 단백질로 된 뭐 계란 후라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단백질 종류의 야식 드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거는 이제 간경화 상태로까지 간 사람들입니다. 간경화에서도 조금 이제 합병증이 있는 그런 단계에서. 네. 그 간 기능이 떨어진 사람하고 발기부전하고는 어떤 관계 있어요? 매우 높은 영양 관계가 있어서요. 이거 저 개인적으로 환자분들이 연구를 하라라고 얘기해서 많이 연구를 해봤습니다. 이쪽은. 네. 간이 안 좋을수록 이게 남성 호르몬이 떨어집니다. 남성 네, 호르몬이. 자체도 떨어지고 이제 저희가 쓰게 되는 여러 약들이 또 그런 남성 호르몬이나 발기에 영향을 주게 되면서 그럼 간 기능 떨어진 사람들이 남성 호르몬으로 오는 새벽 발기나 이런 것들 횟수가 줄겠네요. 줍니다. 그리고 욕구 자체도 줄고요. 이거 굉장히 그 하나의 또 간 기능이 나빠졌다는 신호일 수도 있겠네요. 주변 친구들과 얘기를 한번 해보셔서 비슷한 정도면은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고요. 술을 많이 마시면은 그 발기부전에도 영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술 자체도 영향을 크게 주고요. 네. 원래 술을 좀 많이 드셨지만 물론 B형간이 악화돼서 간경화 와서 간 이식 받았지만 네. 그분들이 술을 못 끊어. 간 이식을 받거든. 맞아요, 맞아요. 네. 만약에 알코올성 간염이나 알코올성 지방간인 사람이 술을 끊으면 그 술을 안 먹었던 사람 정도로 내려오는 기간이 몇 년 정도 될까요? 궁금해요. 이게 확실히 연구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아, 그래요? 지방간 정도만 온 사람은 한 3년? 3년간은 3년. 근데 실제로는 빨리 없어져요. 지방간만 있는 분들은 진짜 한 1년만 안 드셔도 다음에 초음파 해보면 지방간이 싹 빠지는 거 볼 수 있고요. 그 알코올성 간염까지 이제 가게 되면 얘기가 조금 달라져서 적어도 한 5년 이상은 금주를 조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럼 한 3년 정도 금주를 했다가 중간에 살짝 한번 먹었어요. 그럼 다시 돌아가나요? 뭐 한 번 드신 것 정도가 괜찮겠죠. 네, 누적 용량이니까요. 네. 그럼 알코올 중독 치료를 좀 받아야 되나요? 항상 그래서 같이 의뢰를 합니다. 저희 뭐 신경정신과에 같이 하는데 참여율이 10% 정도인 것 같아요. 네, 자기 잘 안 받아들이시고 이제 계속 말씀하신 대로 이식하고 나서도 먹고. 네. 그만큼 중독성이 센 거지. 엄청난 거. 그러니까요. 그럼. 그럼 이식 이야기 하셨는데 이식을 하면 간 기능이 바로 다시 회복이 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까요? 저희 수술한 환자를 이제 실제 보면요, 한 수술하고 나서 한 2주 정도 이후부터는 간 수치가 거의 급격히 이제 좋아진 걸 볼 수 있고, 한 달 정도면은 거의 정상 간 수치까지 수술 성공적이라. 그러면 간을 이식해준 분의 간 상태는 어떻게 되나요? 그걸 이제 전에 검사를 하는데 대부분 별 문제가 없으면은 다 자라납니다. 네, 간이 다시 자라나요? 네네네네. 그래서 간 이식은 하여튼 위대한 치료법이죠. 네. 드라마틱하게 회복시키니까. 근데 되게 간이 좋은 사람과 간이 나쁜 사람을 이렇게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얼굴만 봐도 알 수 있나요? 지하철 이렇게 타고 있으면은 대강 보여요. 네, 그래서 저분은 좀 안 좋겠는데? 오. 근데 이게 이제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전문 간호사님들도 있거든요. 그 이제 병원 다니다가 교수님 저게 우리 환자 아니에요? 얼굴만 보고 얘기를 해요. 보면 맞아요. 저는 좀 어떤가요? 아, 너무 건강하시죠. 네. 혹시 그 수술방 들어가서 지방간 본 적 있어요? 인턴 때 좀 봤었죠. 네. 막 좀 놀이끼리 해요?
누렇습니다. 누렇고 실제 요새도 조직 검사를 이제 하면은요. 조직 검사의 간과 이 지방간들의 색깔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비만해도 지방간이 생기는데 아예 다이어트를 세게 해도 네. 지방간이 생긴다고 그러는데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이거 제 생각인데요. 살을 너무 빨리 빼도요. 이제 몸 안에서 위기 사인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살이 빠지네. 이거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저장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 한 달 기준 저희가 4, 5kg 이상 빨리 빼게 되면은 오히려 지방간이 좀 악화되는 걸로 돼 있어서 일주일에 한 1kg 정도씩 천천히 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럼 혹시 만약에 지방 흡입을 한 경우에는 흡입하고 나면 좀 빠질 거 아니에요, 지방이? 그러면은 이제 지방간이 사라지게 되나요? 우리가 이제 지방의 위치에 따라서 피하 지방 만져지는 뱃살이 있고 안쪽에 있는 내장 지방들이 있는데요. 이 지방간이 약간 내장 지방 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 흡입을 해도 이 밖에 있는 피하 지방만 없어지는 거지 내장 지방은 그대로 있고 이게 또 옮겨가지가 않거든요. 제약회사들이 어마어마한 관심을 두고 있는 게 지방간이야. 지방간을 어떻게 약으로 아니면 주사제로 줄일 수 있느냐. 이게 전 세계 글로벌 제약회사들의 초관심. 근데도 못 만들고 있어.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이거 저희 거의 간하는 전문가 아니면 이 정도 전문가세요. 의학 전문 기자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대단하십니다. 나도 간 봐. 참 신기한 게 살 빼면 지방간 좋아질 걸 생각해서 그런 비만약 같은 거를 하고 있는데 살도 빠지고 지방은 빠지는데 굳은 게 해결이 안 된다든지 네 그런 것도 있고 요새는 또 갑상선 호르몬을 변형한 간에만 딱 이렇게 작용을 하게 이제 그런 식으로 약이 돼서요. 이게 이제 3상이 끝나서 최근에 제일 좀 핫한 약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그럼 살도 빠지는 거잖아요. 네, 체중도 많이 빠지고요. 그리고 지방간도 줄여주는 거. 네네네. 희망적인데요? 네. 오늘 그 간 건강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네. 궁금한 거, 갑자기 궁금한 거, 평소에 궁금한 거 다 이렇게 해소가 낱낱이 됐어요. 좀 파헤쳐봤습니다. 간 보는 의사 언니로서 간을 위해서 이렇게 한번 살아라. 정리의 말씀 한번. 네, 간 건강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서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거 잘 지키시면 되고 오히려 너무 챙기려고 하다 보면은 이제 불필요한 독성 간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강보조식품이 좀 많이 되고 있는데 간 입장에서는 이제 개들이 조금 위험할 수 있다는 거 한번 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영양제건 약이건 최종적으로 대사되는 것은 간이기 때문에 이 삶 자체를 건강하게 하면 그 네. 자체가 간에도 좋은 거죠. 맞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셨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